아마추어 골퍼를 위한 대한민국 최초 골프 전문 팟캐스트 마인드 골프입니다. 제 41번째 샷 시작합니다. 지난번 방송 때 얘기를 할까 했었는데, 어느덧 40번째 샷이 지났네요. 제일 첫 번째 녹음한 게 0번째 샷이니까 에피소드 기준으로 보면은 40번째가 벌써 넘었는데요. 어느덧 41번째 샷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제 팬분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72번째 샷 정도에서 한번 시즌 1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샷부터 다시 시즌 2로 시작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 전혀 좀 생각을 많이 해보지 못했었는데 72샷을 기준으로 이제 시즌 1을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보는 그런 방식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골프가 기본적으로 정규 홀이 파 72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72샷, 이븐 파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첫 번째 시즌을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다음 샷이 73번째 샷이냐, 시즌 2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뭔가를 한번 이렇게 나누고, 사실 이 샷을 100번째 샷, 200번째 샷 그렇게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이제 72샷을 한번 정리해서 어떤 형태로든 뭔가 한번 1차적인 시즌 1을 한번 마무리해보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걸 기준으로 책을 한번 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책에 관심 있으신 분은 마인드 골프를 컨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한국은 굉장히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많이 왔다고 여기저기 기사도 나고 페이스북, 트위터에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마인드 골프가 제 39번째 샷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비 오는 날 라운딩에 필요한 것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라운딩을 하시게 되는 분들은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마인드 골프가 제 39번째 샷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이제 라운딩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곳 마인드 골프가 있는 캘리포니아에도 캘리포니아 얼바인에도 지난주에 비가 좀 왔어요. 한 하루 오후 반나절하고 그 다음날 새벽 정도에 비가 왔는데요. 보통 여름에 이 캘리포니아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거의 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아마도 지구의 기상 상황이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빨리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기상 이변이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마인드 골프 생각에는 지구의 어떠한 그런 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그냥 기상이 변화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 속도가 좀 빠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부터 기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변화해 왔는데, 변화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좀 빨리빨리 변하면 그걸 참 알기가 쉬운데, 이게 좀 급작스럽게 지금 천천히 변해 왔다 보니까 최근에 그렇게 이제 좀 급작스럽게 몇 년 사이에 기상 변화가 있는 거가 이제 이변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네 골프 스윙도 마인드 골프가 예전에 얘기했던 왜 자신의 골프 스윙과 자세가 변화하는 것을 감지하기 힘든가, 제 25번째 샷에서 얘기를 했었네요. 그것도 골프 스윙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조금씩 변하는 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듯이 자신의 스윙도 조금씩 변하는 거는 잘 알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너무나 이상한 생크샷이 난다든지, 똑바로 잘 치다가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그런 이제 슬라이스가 심한다든지, 아니면 왼쪽으로 후기심이 심하다든지, 물론 이제 오른손잡이 기준으로요.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 날씨의 급작스러운 변화의 이변, 갑작스러운 기상 이변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변해 오다가 좀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주변의 그러한 상황이 많이 바뀌면서 본인의 멘탈, 마인드적인
그런 상황이 좀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발생한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동네야 사실은 뭐 여름에 좀 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일단 다른 동네와는 다르게 좀 캘리포니아는 워낙 여름에 비가 많이 안 와서요. 거의 안 오거든요. 골프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스프링클러를 돌리지 않아도 되니까. 왜 그러냐면 골프장을 유지하는 유지 비용 중에 물로 들어가는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서 잔디의 상태를 쾌적하게 만들고 잔디가 죽지 않게 만드는 유지 비용이 전체 골프장 유지 비용의 상당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름에 오지 않았던 비가 오게 되면 좀 진짜 말 그대로 단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가 오게 되면서 한국에서 혹시 이제 골프를 치러 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골프를 치러 가시게 되거든 일단은 가장 위험한 게 그건 것 같아요. 번개. 천둥은 괜찮지만 번개는 가장 좀 위험하기 때문에 번개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다고 번개 치는데도 이렇게 골프를 치시거나 그러진 마시고, 아마도 골프장에서 번개가 치게 되면 경기를 아마 중단하게 되는 그런 안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번개로 인해서 꼭 1년에 몇 명씩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는 장마 시즌에 라운딩 하게 될 때는 마인드 골프가 39번째 샷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챙겨보시는 것도 좋고요. 혹시 나가게 되시거든 번개가 치는 날이면 번개는 꼭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팟캐스트 미국 계정으로 별명이 넘버원님 오랜만에 글을 다시 올려주셨는데요. 제목이 6개월가량 안 치다가 6개월가량 거의 안 치셨었나 보네요. 그러다가 이제 치셨나 본데, 연습도 없이 라운딩을 갔는데 공이 잘 맞았습니다. 물론 초보 골퍼이지만 전에 아이언이 잘 안 떴는데 그냥 잘 뜨는 공에 놀랐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게 가능한지요? 연습을 해보니 계속 잘 맞는데 이젠 계속 잘 치게 되는 건가요? 디지털 계단 이론으로 봤을 때 밑으로 안 떨어지는 건가요? 좀 불안하네요. 마인드 골프가 지난번 40번째 샷에서 얘기했던 골프 실력 향상 과정과 계단 이론, 거기에서 나오는 디지털 계단 이론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한 6개월 정도 치지 않으시다가 오랜만에 쳤는데 이제 예전에도 잘 안 떴는데 이제 잘 뜨셨다고, 이게 진짜 향상된 것이냐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마인드 골프가 직접 상황을 보지 못했으니까 정확히 얘기 드리긴 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연습을 많이 안 하셨고 오랜만에 치셨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솔직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 드리면 아마도 이렇게 우연히 그렇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골프라는 게 지속적으로 계속 연습해도 잘 안 되는데 가끔 이렇게 될 때가 있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정확한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 실력으로 그런 건지는 아마도 넘버원님께서 직접 계속 쳐보시면 아시게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랜만에 치셔서 또 혹시 마음을 비워서 또는 이제 이렇게 큰 욕심을 갖지 않고 잘 되나 안 되나 그냥 그거 상관없이 그냥 편안하게 치다 보니까 잘 맞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예전에 어떠한 형태로 치셨던 게 스윙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거나 또는 이렇게 아주 바람직하거나 또는 편하게 치지 못했다면 오랫동안 쉬시면서 안 좋은 버릇 같은 것들 들은 게 오히려 이렇게 풀어지면서 예전에 그런 근육이 이제 좀 기억했던 좋은 자세로 돼서 다시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마인드 골프도 많이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던 건데요. 아마추어 골퍼들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연습을 안 했더니 자신의 스윙이 더 좋아지고 스코어도 좋아졌더라 하는 경우를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실제 어떠한 실력이 늘었다기보다는 어떠한 방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잘못된 자세 또는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어떠한 스윙에 대한 변화가 생긴 걸로 인해서 잘 안 맞았던 것이 잠시 쉬면서 오히려 이제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마인드 골프가 이것도 예전에 한번 몇 번째 샷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너무 이렇게 연습장에서 연습을 할 때 잘 안 될 때는 이제 이렇게 쉬라고 마인드 골프가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너무 골프가 안 되거나 연습장에서 연습을 해도 너무 안 늘거나 그럴 때는 가끔은 한 뭐 며칠이라도 또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치시면 그 잘못된 그 자세나 그런 것들은 몸이 참 잘 기억을 하잖아요. 우리도 보면 일상생활에서 그 나쁜 습관 또는 잘못된 습관, 뭐 앉는 버릇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좀 이렇게 기우뚱하게 또는 허리가 좀 비틀어지게 앉더라도 그런 자세는 굉장히 좀 빨리 적응이 되지만 똑바로 이제 정자세로 앉는 거는 좀 힘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의 몸은 참, 좀 그렇게도 안 좋은 것들을 더 빨리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오랜만에 치셨던 그 느낌대로 다시 한번 쳐보시고요. 뭔가 진짜 느낌이 좋으면 그런 긍정적인 그 마인드는 또 긍정적인 결과를 날 수 있으니까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진짜 늘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마인드 골프가 얘기했던 디지털 그 계단 이론 실력 향상이 되는 거는 어떤 아날로그 형태가 아닌 이렇게 점프하는 디지털 계단 이론 형태로 실력이 향상됐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긍정적인 마인드 차원에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넘버원님 글 남겨주셔서 고맙고요. 그 트위터에 한상규님 그 40번째 샷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딱 그 시기 점프업 이분도 그 40번째 샷의 그 계단 이론으로 성장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데요. 그 시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만하면 안 되겠지만 느낌이 어느 때보다 강하고 준비 잘하면 다음 라운딩 행운의 일곱 번째 라운딩이신가 봐요. 다음 라운딩에서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좀 좋은 느낌이 있으실 때가 있어요. 마치 그 실력이 이렇게 뭔가 알 것 같이 마치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몸이 간질간질한 것처럼 그 클럽을 잡은 손이 간질간질한 것처럼 뭔가 알 듯 말 듯하고 뭔가 느낌이 좋을 때 그럴 때가 분명히 대부분들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한상규님 다음 7번째 라운딩에서 분명히 라이프 베스트를 또 기록하기를 간절히 마인드 골프가 희망을 해봅니다. 결과를 꼭 남겨주세요. 어떤 결과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이원군님 그 계단 이론에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계단 올라가는 걸음처럼 이렇게 뚜벅뚜벅 이렇게 잘 가고 있으시다고 하는데 이분이 뭐 단기간 내에 좀 향상이 좀 많이 되신 분이었던 거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그 계단 이론처럼 본인의 실력이 이원구님이 이렇게 성장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이분이 지난주에 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문자가 왔네요. 마인드 골프 30화에 그 이원구님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그 인트로에 나오는 걸 들었다고 이원구님한테 고등학교 동창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그 고등학교 동창님도 그 마인드 골프를 들어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마인드 골프 팟캐스트를 통해서 친구의 이름을 들으니 또 이런 반갑다 친구야처럼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또 다음 트위터에 이제 또 글을 남겨주셨어요. 누군지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그분 성함이 성기철님. 예, 성기철님 아마도 이 41번째 샷을 들으시면서 처음으로 이제 이름을 들으시는 건지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는지 지금 가물가물한데요. 뭐라고 남겨주셨냐면 성기철님께서 그 친구입니다. 32번째 샷 듣고 있는 중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성기철님도 이원구님도 좀 친한 친구 사이신 것 같은데요. 마인드 골프 팟캐스트 통해서 또 자주 골프 얘기도 나누시게 되고 더 친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페에 그 최근에 가입하신 분 중에 그 리뷰 또는 이제 인사를 남겨주셨는데요. 그 찬이나 샤님 아이폰으로 팟캐스트 즐겨 듣는데 우연히 마인드 골프를 다운받아 듣게 되다가 카페에 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골프에 빠져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찬이라님 그 팟캐스트도 들어주시고 카페도 오시게 되셔서 되게 고맙고요. 그 마인드 골프가 인사말에 댓글을 달아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요. 마인드 골프도 고맙고 반갑습니다. 뭐 카페 활동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 최근에 마인드 골프가 카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한 154명? 오늘 지금 마인드 골프가 녹음하는 그 날짜 기준으로 154명이 지금 활동 중이시고요. 뭐 이렇게 급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경로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팟캐스트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데요. 가끔 그 이미 가입하신 분이 친구의 소개로 들어왔다고, 가입하신 분의 친구의 소개로 친구와 같이 들어가서 활동하자고 해서 오신 분들이 꽤 좀 있으세요. 예,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게 오히려 이제 좀 그만큼 유익하고 재미있는 그 카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 뭐 네이버 그 계정은 있으신데 가입 안 하신 분은 한번 들어와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여러분은 그 마인드골프 팟캐스트 41번째 샷을 듣고 있고요. 그 오늘 본격적으로 방송으로 얘기를 해드릴 내용은 잠정구를 아십니까? 잠정구. 영어로는 프로비저너볼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그 마인드 골프 41번째 샷은 잠정구를 아십니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마추어 골퍼들이 라운딩을 하다 보면 그 애석한 상황이지만 그 층공이 사라지거나 또는 찾을 수 없는 좀 애매한 지역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는 뭐 아주 애매한 지역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러프가 많아서 또는 러프가 좀 잔디가 길어서 공을 찾기가 좀 힘든 경우도 좀 많은데, 사실 이 샷 자체가 뭐 굉장히 가까운 지역, 뭐 그런 경우겠죠. 공을 쳤는데 탑핑을 해서 또 얘기하는 탑볼을 쳐가지고 얼마 굴러가다가 좀 이렇게 이제 공이 없어진 경우, 뭐 그런 경우는 뭐 짧게는 뭐 10야드, 20야드에서도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샷이 이렇게 드라이버나 또는 아이언 같이 이제 긴 거리를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다시 그 공이 제대로 갔나 아니면 소위 얘기하는 죽었나, 그래서 그 공이 사라졌나, 뭐 로스트볼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를 좀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잠정구를 치고 가라고 하는데, 이 잠정구라는 게 이제 뭔지를 이제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몇 번째 샷이었냐면 최근에 그 US 오픈에서 그 리 웨스트우드가 친 공, 그 나무 위에 공이 걸렸을 때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제 38번째 샷에서 잠정구라는 얘기를 마인드 골프가 한번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잠정구라는 것이 뭐냐면 그 룰에 보면 그 볼이 어떠한 워터 해저드 밖에서 또는 밖에서 분실 또는 아웃 오브 바운스, 오비라고 얘기하죠. 오비가 염려가 되는 곳에 공이 갔을 경우에, 그러니까 워터 해저드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공이 빵 떨어지면 물이 이렇게 튕기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명확하게 이제 그거는 이제 공이 죽었다고 또는 공이 이제 로스트 됐다고 또는 공이 해저드에 들어갔다고 명확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해저드 밖에서의 분실 또는 아웃 오브 바운스가 염려가 될 때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볼을 플레이한 원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잠정구라고 해서 잠정적으로 다른 볼을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잠정구라고 하고 영어로 프로비저널 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유는 다시 설명해 드리면, 어떤 공을 쳤는데 그 공이 한 뭐 150야드, 뭐 드라이버 같은 경우 200야드 이상 날아갔는데 그 공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가서 확인해 봤다가 공을 못 찾았거나 또는 공이 오비가 됐거나 그런 거를 알고서 다시 오기에는 경기 진행에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 아마추어 경기 같은 경우는 뭐 더더욱 그 골프장에서 뭐 8분에서 9분, 10분 단위로 출발을 시키기 때문에 뒷팀이 이런 역량, 그 경기 지연이 되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도 그런 경우에 이제 잠정구를 치게 되는데, 실제 그 선수들, 투어하는 프로들이 칠 때도 이런 잠정구는 공식적으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는 있어요.
공이 충분히 살았거나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냥 갔는데 공을 찾다가 못 찾아서 다시 이제 거꾸로 원래 쳤던 자리, 뭐 티잉 그라운드에서 쳤으면 티잉 그라운드까지, 티샷 있는 데까지, 또는 세컨샷 또는 third 샷, 세 번째 샷을 친 지점에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다시 그 샷을 했던 지점까지 다시 이동을 치는데요. 그 선수들 같은 경우는 공을 찾아야 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뭐 갤러리도 있고 경기를 진행하시는 그 위원, 그 커미티라고 얘기하는 그 커미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뭐 그 자원봉사자들, 그 뭐 로프를 잡고 있다든지 아니면 콰이엇, 그 조용히라는 그 팻말을 들고 있는다든지 그런 자원봉사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을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요. 확실하게 오비가 나는 경우 말고는. 근데 이제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을 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티잉 그라운드나 그 샷을 하는 근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나간 공을 찾기는 오히려 선수보다도 더 어렵죠. 어떻게 보면 더 불리한 거죠. 선수보다 아마추어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가끔 그렇게 해서 못 찾은 경우도 있거든요. 저번에 방금 전에 얘기 드린 대로 리 웨스트우드 선수가 US 오픈에서 친 공이 나무 위에 공이 걸렸는지 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다시 카트를 타고서 그 티잉 그라운드까지 다시 가서 티샷을 했거든요. 물론 거기서 치는 샷은 세타째가 됐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처럼 이제 선수들도 이제 다시 그 가서 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좀 못 찾을 경우에는 잠정구라고 얘기를 하고서 프로비저널 볼을 이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을 칠 때에는 첫 번째 공과 이제 좀 그 비슷한 방향으로 날아가거나 또는 찾았을 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공에 대한 표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치게 돼서 첫 번째 공과 두 번째 공을 구별하는 게 좋고요.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굳이 뭐 같은 브랜드, 원래 선수들은 같은 브랜드의 같은 그 모델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이제 꼭 그렇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이제 뭐 다른 뭐 브랜드의 볼을 친다든지 분명히 이제 어떤 형태의 다른 그 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공을 이제 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만약에 이제 티잉 그라운드에서 공을 쳤어요. 공을 쳤는데 뭐 티샷 같은 경우에 공을 쳤는데 뭐 세컨샷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공이 이제 그 해저드 또는 이제 좀 나무가 많은 뭐 해저드는 아니더라도 나무가 많은 그런 지역으로 날아가서 공을 찾기 애매할 경우인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잠정구를 이제 치시고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거는 잠정구라는 거는 첫 번째 공이 말 그대로 잠정이잖아요. 잠정적으로 치는 공이기 때문에 첫 번째 공을 이제 나가서 찾게 되면 그 잠정구는 의미가 없고 그냥 주워서 원래 있던 소위 얘기하는 원구라고 하거든요. 원래 공 해서 그 원구를 치면 되고요. 만약에 그 원래 쳤던 그 공을 5분 이내에 찾지 못하면 이제 첫 번째 공은 로스트가 되고 잠정구로 친 샷으로 이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티샷 같은 경우에 쳤는데 공을 잃어버리게 됐고 5분 동안 찾았는데 잃어버리게 됐고 그 다음 잠정구로 플레이하게 되면 실제 이제 그 공이 세타째로 이제 경기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잠정구 룰에 보면 그 잠정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잠정구를 플레이할 때는 꼭 그 같이 치고 있는 동반자에게 잠정구를 치겠다고 얘기를 꼭 선언을 해야 되고 그 뭐 매치 플레이에서는 상대방이 되겠고요.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자신의 마커, 말 그대로 뭐 스코어러라고 얘기했었죠. 마커는 뭐냐면 자신의 플레이 그 스코어를 적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마커 또는 스코어러 또는 동반 경기자에게 그 잠정구를 플레이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플레이어가 또는 이제 잠정구 이제 치고 있는 사람들이 원구를 찾으러 나가기 전에 잠정구를 치고 나가야 한다고 그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잠정구를 치겠다고 얘기를 소위 얘기하는 선언을 한다 그러는데 잠정구를 치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았고 또는 이제 뭐 충분히 의사 전달이 되지 않고 만약에 이제 그 플레이를 하게 되면 그 공 자체가
인플레이 공으로 이제 간주가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친 거는 그냥 로스트볼, 분실구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혹시 뭐 실제 잃어버렸으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나가봤는데 공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선언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그 인플레이가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 타수로도 이제 손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잠정구를 칠 때는 자신의 치는 동반자, 뭐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마커 또는 이제 그 상대방 그 매치 플레이에서는 상대방에게 저는 지금 그 프로비저널 볼 잠정구를 치겠다고 선언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잠정구가 현재 그리고 그 치고 있는 그 인플레이볼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 골프 룰에는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잠정구는 그 원래 그 쳤던 원구, 원래 쳤던 그 공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점 근처까지 갈 때까지는 그 잠정구가 인플레이볼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잠정구 친 게 약 한 뭐 드라이버 친 게 한 200, 한 20야드 지점에서 이제 잠정구 그 첫 번째 원구가 이제 분실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두 번 이제 잠정구라고 친 공이 첫 번째 샷이 한 100m 날라가고 100야드 날라가고 두 번 다시 또 쳤는데 또 한 100야드 날라가고 그때까지는 그냥 잠정구로 인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래 쳤던 원구 있는 위치까지 갔지 않았기 때문에 공을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인플레이한 거로 그 잠정구가 인플레이한 볼로 카운트가 되다가 만약에 잠정구를 원래 있던 원구를 찾았으면 잠정구는 무시가 되고요. 만약에 원구를 찾지 못했으면 잠정구로 치고 온 거에다가 그 로스트볼 분실구가 된 이유로 인해서 생긴 벌타를 이제 더해서 계속 플레이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골프 조항의 그 세 번째로 잠정구를 포기할 때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 원래 쳤던 그 원구가 그 워터 해저드 밖에서 분실되지 않았고 또는 아웃 오브 바운스도 아니면 플레이어는 잠정구를 포기하고 원구로 플레이를 계속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공을 다시 찾았고 뭐 워터 해저드 밖에서 분실되지도 않았고 오비도 아닌데 공을 찾았으면 그 공을 이제 원래 있던 공을 치고 잠정구를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포기할 수 있다가 아니고 포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와 이거는 공을 찾았지만 공을 치는 게 오히려 더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잠정구를 택해야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왜냐하면 뭐 너무나도 깊은 러프라든지 너무나도 힘든 뭐 나무 바로 뒤에 또는 이상한 상황에 이제 공이 찾아지게 됐을 경우에는 때로는 잠정구로 친 공이 이제 페어웨이에 잘 떨어졌으면 그걸로 플레이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선수나 이제 플레이어는 원래 있던 공을 이제 함부로 포기할 수도 없고 잠정구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공을 찾게 되면 원래 있던 규정대로 쳐야 되고 만약에 이제 잠정구로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제 잘못된 공, 그러니까 영어로 루엉볼, 오구라고 하는데요. 오구 플레이에 대해서 이제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벌타를 이제 먹게 돼 있기 때문에 잠정구를 포기할 때는 이제 원구를 찾게 되면 이제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러한 그 한 세 가지 조항에 대해서 그 잠정구 규정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잠정구는 어쨌거나 그 규칙을 그 지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경기를 원활하게 그 규정에도 그렇게 써 있거든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래서 경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소위 얘기하는 페이스 오브 플레이라고 하는데요. 경기의 진행, 어떠한 페이스, 그 속도를 잘 맞추기 위해서 또 제정된 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잠정구를 치실 때는 꼭 동반자에게 나 잠정구 칠게 공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칠 때 이렇게 선언을 하고 쳐야 실제 규정에서도 이제 벌타가 없다라는 걸 유념해 주시고요. 뭐 아마추어 골퍼들끼리 칠 때는 뭐 아까 친 거 잠정구라고 뭐 해도 이렇게 뭐 안 했다고 얘기를 굳이 전달 안 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까탈스럽게 대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규정을 아시면 뭐 혹시 바로 옆에 있거나 뭐 크게 이렇게
그 말을 전달하기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좀 힘든 상황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이제 좀 그 자신이 잠정구를 치겠다고 하고 이번에 치는 공은 뭐라고 얘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 참 그 룰에도 맞고 그 예절에도 또 맞는 그런, 그리고 또 경기 그 진행 속도 차원에서도 이제 그 좋은 매너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플레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 드렸던 그 팟캐스트 내용은 실제 경기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있는 그 공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 또는 공이 잃어버릴지도 모를 상황이 닥쳤을 때 잠정구라는 공을 치게 되는데, 어떠한 형태로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고 벌타는 어떻게 카운트가 되는지를 얘기 드렸습니다. 벌타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스트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다시 원래 가서 친 곳에서 그 공을 잃어버렸던 거 한 타, 그 다음에 다음 타를 치는 거로 하니까, 티샷에서 만약에 잠정구를 치게 된 공은 세 번째 샷을 치게 된 것과 같습니다. 마치 오비랑 비슷하게 된 경우죠. 로스트볼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팟캐스트 통해서 아마도 잠정구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알게 되셨을 것 같고요. 실제 나가서도 이 잠정구를 치시게 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조건 나갔다가 죽었을 때, 뭐 공이 잃어버렸을 때 아무데나 이렇게 놓고 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이렇게 룰에 맞게끔 경기를 플레이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그 41번째 잠정구를 아십니까? 이 내용은 블로그 mindgolf.net, mindgolf.net에 가보시면 골프 상식이 있고요. 거기 17번째 그 잠정구를 아십니까? 라고 해서 글을 써놓았으니까, 혹시 규정 같은 게 좀 궁금하시거나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블로그 와서 보시면 되고요. 페이스북은 facebook.com/mindgolf, mindgolf. 그리고 트위터는 골뱅이 mindgolfer. 그리고 카페는 cafe.naver.com/mindgolfer, mindgolfer. 그래서 뭐 블로그랑 페이스북은 마인드골프고요. 트위터랑 카페는 마인드골퍼예요. mindgolfer. 네, 오늘 방송은 다른 날에 비해서 조금 짧은 것 같은데요. 뭐 듣기도 좀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아서 평상시에는 좀 길었던 것 같은데. 네, 언제나 그렇듯이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이상 마인드골프였습니다. 제 42번째 샷에서 만나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